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스포츠24 류주현입니다. 지난 5년간 2인자였던 호날두, 그간의 서름을 드디어 떨쳐냈습니다. 피파 올해의 선수상인 발롱도르를 수상하면서인데요. 호날두도 호날두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죠. 지난해 호날두의 성적, 그야말로 별에서 온 그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축구팬들도 그의 수상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호날두 수상 후 이틀 만에 멋진 무회적 킥을 선보이며 1인자다운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그 그림 같은 영상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면서요. 스포츠24 시작하겠습니다. 맨시티가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블랙번을 잡고 FA컵 32강에 합류했습니다. 헤르난지뉴의 크로스를 네그레도가 깔끔한 헤딩 슈팅으로 마무리해 맨시티는 전반을 1대0으로 마쳤습니다. 후반부터 맨시티의 골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롱 패스가 네그레도에게 향했고 멀티골을 장식했습니다. 제쿠도 멀티골에 가담했습니다. 후반 21분 그의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한 달 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아구에로는 교체되자마자 복귀골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후반 33분, 제쿠가 이날 경기 맨시티의 5번째 골이자 자신의 2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이로써 맨시티는 블랙번을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스페인 구강컵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발렌시아를 누르고 8강에 합류했습니다. 후반 6분, 코너킥 기회에서 고딘이 날아올라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에 질세라 발렌시아도 슈팅을 날려보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맙니다. 오히려 골이 나온 것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가르시아의 헤딩 골입니다. 선제골과 결승골 모두 코너킥 기회에서 헤딩으로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렌시아는 후반 선수 한 명을 퇴장으로 잃고 경기는 그대로 아틀레티코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발롱도르의 사나이 호날두를 앞세워 레알 마드리드도 구강컵 8강에 진출합니다. 골대와의 거리 25m. 호날두가 찬 대펄 같은 프리킥이 오사수나의 골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강한 슛에 골키퍼 손과 몸을 받고도 들어갔습니다. 오사수나에게도 만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슛은 아쉽게 골대를 맞고 튕겨나가고 맙니다. 후반 10분, 헤세가 문전 돌파 후 차로 잰 듯한 패스를 디마리아가 골로 살려냅니다. 1, 2차전 합계 4대0으로 리드를 잡은 레알 마드리드는 여유롭게 구강컵 8강에 올랐습니다. 바르셀로나도 메시의 멀티골에 힘입어 구강컵 8강행을 따냈습니다. 메시가 헤타페 수비수를 제치고 간단히 선제골을 성공시킵니다. 케유의 땅볼 크로스를 메시가 골로 살려냅니다. 두 번째 골 역시 메시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특유의 개인기와 빠른 스피드, 거침없는 돌파로 두 번째 골을 완성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부터 수비수 4명에 골키퍼까지 따돌리는 메시. 폭풍 드리블에 정석을 보여줍니다. 바르셀로나는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해 8강행을 치를 예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더 재미있죠? 3인의 프리뷰 3세판, 먼저 축구 3세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썬더랜드의 지동원 선수,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좀 계약이 복잡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고 2018년까지는 도르트문트에서 뛰는 복잡한 계약인데요. 두 구단의 합의에 따라서 자세한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썬더랜드에서는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분데스리가에서는 제도에게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프리메라 리가 경기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꼴찌로 추락한 레알 베티스, 버거운 상대 레알 마드리드를 내일 새벽에 만납니다.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레알 베티스 요즘 경기 그대로 지켜보자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안습입니다. 네. 올 시즌 19경기를 치렀는데 승리가 단 2번입니다. 2승 5무 12패. 승점은 11점밖에 안 됩니다. 프리메라 리가 20개 팀 중에 최하위인데 바로 위에 라요 바에카노와도 승점 차이가 5점이나 납니다. 19경기에서 16골 넣고 38골 내줬습니다. 경기당 한 골도 채 넣지 못했고 정확히 평균 2골씩을 내준 겁니다. 이런 전력으로는 라리가의 어느 팀과 맞붙어도 승리를 챙기기가 쉽지 않겠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밀집 수비를 펼치다가 역습 위주의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꾸준히 선두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 빅3 체제가 완전히 굳어졌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까지 세 팀이 승점 3점 차이 내에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와 바르셀로나가 워낙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이 쉽지는 않은데 19라운드 경기에서 에스파뇰을 꺾고 승점 차를 석점까지 줄였습니다. 두 팀과의 맞대결을 한 번씩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도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우승까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라리가 최근 9경기에서 8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면 대역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지난주 열린 피파 시상식에서 호날두가 마침내 발롱도르를 차지했죠. 그리고 호날두와 라모스가 베스트 11에도 선정이 됐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이들 호화 멤버들의 발끝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승부는 안 봐도 뻔한 경기입니다. 레알의 시원한 골잔치를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뻔한 경기가 뻔한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3일의 프리뷰에서는 어떻게 봤을지 함께 보시죠. 네, 압도적인 공개수 차로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하다는 평입니다. 호날두의 기세는 쭉, 호날두의 불꽃 슛은 계속된다 등 발롱도르의 사나이 호날두의 칭찬 일색이고요. 허재원 기자, 승부는 보나마나라며 짧고 굵은 한줄평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에 공 5개를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전통의 명가들 오늘 월요일 새벽 맞붙습니다. 첼시와 맨유인데요. 첼시 치열한 선두 경쟁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 맨유 올 시즌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첼시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3위죠. 1위 아스널, 2위 맨시티, 3위 첼시가 나란히 승점 1점 차이로 줄을 서 있는데 이 세 팀이 나란히 파죽의 4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두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면서 프리미어리그의 우승 향방이 점점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첼시는 올 시즌으로 계약이 끝나는 존 테리와 애슐리 콜 그리고 프랭크 램파드까지 노장 3인방과 재계약을 할 것 같은데요. 전성기를 훌쩍 지난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일단 재신임을 받으면서 팀 분위기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벤피카의 미드필더 마티치를 거액에 영입한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이래저래 점점 무서워지는 첼시입니다. 하지만 매 시즌 기대에 못 미치는 팀 늘 있기 마련이죠. 이번 시즌 최악의 팀 단연 맨유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인데 올해는 충격의 패배를 거듭하더니 어느덧 7위까지 추락해 있습니다.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시즌 맨유가 정규리그에서 단 5번밖에 안 졌는데 올해는 21경기 중에 벌써 6번이나 졌습니다. 최근에는 토트넘과 스완지, 썬더랜드의 리그와 컵 대회 3경기를 연달아 내주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판페르시와 웨인 루니가 번갈아 부상을 당하면서 자주 결장하고 있는 영향이 생각보다 큰 것 같은데요. 1월 이적 시장에서 야심차게 전력 강화에 나선다는 소문만 무성한데 이렇다 할 결과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리뉴의 첼시와 모이에스의 맨유, 사령탑의 무게감에서 앞서는 첼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맨유의 구려,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지 3세판 예측으로 함께 보시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맨유의 승리에 누구도 긍정적인 평을 안 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 사령탑의 대결에서 첼시 무리뉴의 승리라고 모에스에게 혹독한 평을 해주셨고요. 남장현 기자, 패배의 화신이 된 맨유를 꼬집어 주셨습니다. 오충원 기자는 루니의 부상이 맨유에게 치명적이라며 맨유가 질 것 같다는 전망 해주셨네요. 네, 이번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오는 수요일 새벽 캐피털 원컵 4강 2차전을 펼칩니다. 아무래도 맨시티가 유리하겠죠?
네, 4강전이 홈앤어웨이 두 경기로 치러지는데 1차전에서 맨시티가 6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미 승부는 결정 난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의 컵대회 우승의 꿈 좀 멀어진 것 같고요. 더구나 리그에서도 강등권의 턱 밑까지 쫓기고 있는 만큼 역전 가능성이 적은 이번 4강 2차전에 전력을 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차전 6골 차 패배에서 확인했듯이 맨시티와의 전력 차이는 확연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다지 무리하지 않고 리그 경기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 프리미어리그 지금 17위인데요. 강등권인 18위 카디프 시티와 승점 18점으로 동률입니다. 케빈 놀란을 중심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의 경기를 펼치는 팀인데요. 그렇더라도 맨시티의 막강 공격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죠. 네, 맨시티는 홈에서 열렸던 1차전에서 6대 0 대승을 거뒀는데요. 네그레드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에딘 제코가 2골, 야야 투레가 1골을 보탰었습니다. 그야말로 경기 내내 웨스트햄을 정신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안방에서 한 골도 내주지 않고 6점 차 승리를 거둔 만큼 사실상 캐피탈 원컵 결승 진출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2차전에서 7골 차 이상으로 지지만 않는다면 승부는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토트넘, 첼시 등 강호들과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 맨시티로서는 이번 경기에는 전력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원 멤버로 경기에 임한다 해도 맨시티의 전력이 훨씬 앞섭니다.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웨스트햄이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 7점 차 승리밖에 없다는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삼세판 기자들의 생각 함께 보시죠. 삼세판 예상만으로는 이미 승리는 맨시티로 결정난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공차로 맨시티가 앞서고 있는데요. 차포 떼고 뛰어도 맨시티 승, 이변은 없다. 이번에도 6대 0 승리 등 한 줄평 역시 맨시티 위주의 글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네, 3인의 프리뷰 3세판의 다양한 의견 잘 봤고요. 지난주 예측 결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간만에 축구 3세판에 적중률 꽃이 활짝 폈습니다. 맨유, 맨시티의 승리는 3명의 기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맞춰줬고요. 특히 남장현 기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무승부 경기까지 적중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축구 3세판의 힐링 캠프가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3명의 기자가 모두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견이 다 다를 때와 의견이 모두 똑같을 때 어떤 때가 더 불안하신가요? 네, 의견이 모두 일치한다는 게 승부가 뻔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뻔한 승부에서 또 틀린다면 더 망신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런 이변 없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낮에 열릴 농구 3경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KT의 조성민 선수 승리맨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잘합니까? 네, 조성민 선수는 원래 잘하는 선수고 우리나라 농구의 어떤 슈터의 계보를 잇는 선수인데 뭐 신동파, 이충희, 김현준, 뭐 문경은 그 다음에 이제 조성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다른 팀 감독들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의 문경은 감독은 현역 때 본인보다 낫다, 뭐 이런 과찬을 했고요. 또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도 좀 나쁜 버릇이 전혀 없는 선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조성민 선수의 슛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팀도 함께 따라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농구 예측 들어가 보죠. 엇비슷한 전력의 두 팀입니다. KT와 KCC 맞붙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분위기는 KT가 훨씬 좋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KBL 최고 슈터 조성민의 슛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5경기 가운데 승리한 4경기에서 평균 22점을 넣었고요. 3점 슛도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영준이라든가 송영진, 김우람 등의 어떤 공격력이 뒷받침되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4대4 트레이드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트레이드의 주역인 전태풍의 기록이 눈에 띄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앞선에서 공이 잘 돌다 보니까 득점 기회가 많이 나고 또 새로운 선수들의 합류가 기존 선수들의 경쟁심을 붙이는 효과가 조금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KCC도 부상 선수들이 모두 돌아와서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되고 있진 않아 보입니다. 강팀이 되기 위해선 4쿼터 막판 5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아직 여기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전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수비에서 조성민을 잘 차단해야 되겠죠. KT가
최근 그 패한 SK전에서 조성민이 단 5득점에 그쳤습니다. 그 부분을 잘 봐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윌커슨의 활약입니다. 현재 득점 랭킹 1위, 리바운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조성민과 윌커슨 국내 득점 1위와 외국인 선수 득점 1위의 대결인데요. 두 팀 모두 점수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저는 KC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이경재 기자는 KCC의 우세를 전망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 어떤 의견을 줬을까요? 농구 3세판으로 확인해 보시죠. KCC와 KT의 승리로 의견이 갈립니다. 이경재 기자만 독보적인 윌커슨이라는 평으로 KCC의 손을 들어주셨고요. 최용석, 이원만 기자, KT의 승리에 공 3개 이상씩을 걸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같은데요. 국내 최고 슈팅가드 숫도사 조성민 때문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경재 기자. 근데 네. 왜 혼자만 그렇게 KCC를 응원하셨어요? 자신 있으세요? 일단 뭐 물론 KT가 분위기가 좋고 특히 네. 조성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좀 질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윌컨 선수가 조성민에 못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에서 이 KT가 윌커슨을 맡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행운이 여신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이번에는 전자랜드와 오리온스의 경기를 두고 오늘 가장 흥미로운 게임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인데요. 네. 전자랜드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 시즌에 가장 놀라운 팀입니다. 득점이나 리바운드, 어시스트 등 객관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 포회를 제외하고는 상위권에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꾸준히 5위권 안을 지키고 있는데요. 한 선수가 혼자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전 5명 그리고 벤치에 있는 선수들까지 여러 명이 고르게 활약을 하면서 팀을 이끌고 있는 그런 팀인데요. 특히 4쿼터 막판 승부처에서 최근 경기를 보면 매번 다른 선수들이 결정적인 골을 터뜨리다 보니까 수비를 하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더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리온스가 참 변수가 많은 경기를 합니다. 경기가 잘 풀릴 때는 상위권 세 팀보다도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여기서 상위권 세 팀은 SK, LG, 모비스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형편없는 경기를 할 때도 있는데 최근에 두 경기가 그런 모습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상대성이 있지만 토요일 KCC전에선 59점 넣는데 그쳤고요. 물론 패했죠. 수요일 인삼공사전에선 100점을 넣으면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떤 팀에선 4대4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바뀌어야 하는 것은 선수들 본인들이니까 선수들의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팀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전자랜드가 앞서 있고요. 최근 흐름도 전자랜드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포워드 싸움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고 오리온스가 조금 더 선수들이 분발한다면 오리온스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칭찬은 전자랜드 쪽으로 해주셨지만 예측은 오리온스로 가주셨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번에도 역시 이경재 대 최용석, 이원만 기자의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경재 기자, 포워드의 층이 우세하다며 오리온스에 힘을 실어주셨고요. 최용석, 이원만 기자, 새로운 캡틴 포엘의 형님 포스로 인해 전자랜드가 승리할 거란 기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6강에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삼성, 정규리그 우승만을 바라보고 있는 LG의 대결입니다.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성은 최근 4연패를 당했거든요. 당연히 분위기가 별로입니다. 존슨이 주득점원 역할을 하면서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데 국내 선수들 가운데 좀 힘을 보태는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임동섭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다 보니까 이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 같고요. SK에서 급하게 김동우 선수를 데려왔는데 원래 재능은 굉장히 많은 선수지만 워낙 SK에서 뛰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은 팀 컬러가 뭔가 좀 매끄럽게 맞아 떨어지기보다는 강하고 빠르고 좀 터프하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그런 장점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삼성 라커룸에 최근 멘탈 파워 이렇게 써놓았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정신력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 선수를 얼마나 그런 정신력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경기에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LG는 최근에 전자랜드, 오리온스, KT 등 중위권 팀한테 내리패하면서 굉장한 위기를 맞는가 싶었는데 그 이후에 인삼공사 이어서 SK까지 잡으면서 일단 상승세로 분위기를 돌렸습니다. 특히 이 드래프트 현장에서부터 급이 다른 선수로 눈길을 모았던 제퍼슨이 점점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인데 농구 센스 그리고 어느 자세에서나 던질 수 있는 그런 슈팅 능력은 KBL에서 독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3점슛 1위죠. 김영환 선수가 SK전에서 자신감을 회복했기 때문에 김영환까지 잘해준다면 LG의 공격 옵션은 하나 더 늘어나게 되죠. 상대 전적은 LG의 2승 1패로 LG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위기와 전력도 LG가 더 안녕합니다. LG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삼성과 LG의 맞싸움 예측.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줬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3명의 기자 모두 LG의 승리에 공 4개씩을 걸어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 종합적인 평이겠죠? LG가 더 안녕합니다라는 말로 최우석 기자는 계속 버전업되는 LG의 이원만 기자, LG의 고공농구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난주 3인의 프리뷰 3세판의 예측 경기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전자랜드와 동부와의 싸움에 전자랜드가 이겨 세 분의 기자 모두 평타를 울렸고요. SK의 승리는 이경재 기자 말이, KCC의 승리는 이원만 기자 말이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농구 3세판 슈퍼맨들의 활약 어마무지하게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주 만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농구가 단체로 참패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농구가 이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강팀이 계속 승리하면 또 흥미가 떨어질 것 같고, 올 시즌에 일단 강팀, 약팀이 좀 나눠져 있지만 상대 전적을 보면 한 팀이 전승을 거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좀 많은 그런 시즌이 된 것 같고, 네. 이런 시즌이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즌이라고 봅니다. 네. 더 열심히 분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요. 변수가 있어서 더 재미있는 농구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상 결과입니다. 카디프 시티 대 웨스트햄의 경기 0대2로 웨스트햄이 이겨 예측이 엇나갔습니다. 풀럼과 썬덜랜드의 경기 1대4로 썬덜랜드가 완승을 거둬 역시 전망이 빗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대결 2대0으로 토트넘이 이겨 유일하게 의견이 적중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사이트 예상 함께 하시죠. 노리치 대 헐시티의 경기 예상입니다. 헐시티는 지난 주말 첼시에게 패했을 때 최악의 홈 경기를 했다. 그러나 이번엔 상대보다 낫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노리치가 득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원정팀 헐시티가 한 골차 정도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스완지 시티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의 팀 셔우드 감독은 15점을 얻을 수 있는 5번의 경기에서 13점을 따내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에도 토트넘이 또다시 1대0이나 2대1 정도의 신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원정팀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은 첼시 대 맨유의 경기 예상입니다. 첼시는 아주 효율적이고 꺾기 어려운 팀이 되고 있다. 맨유전을 앞두고 선수들은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홈팀 첼시가 2대0이나 2대1 정도로 맨유를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프로배구 올스타전을 통해 통큰 팬서비스에 나섭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광인과 송명근, 고예림 등이 아이돌 못지않은 춤과 노래 실력을 선보인다고 하고요. 내일은요, 문성민과 레오 등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올스타전 경기가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 김세진과 신진식 등 응답하라 세대 올스타까지 무대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 배구 코트 한번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스포츠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